학교 앞에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국화꽃을 놓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18일 인천 중구에서 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이 25톤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학교 주변의 통학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통학로는 인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들이 뭐 큰 트럭에 화물차에 또 이제 자동차를 실은 차까지 이게 굉장히 큰 차들이 오가는데 이게 속도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기서 건널 때 속도를 금방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통학로 걱정이 끊이지가 않고 아이들이 잘 귀가하면 그날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광명역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 8차선 도로를 건너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위험한 통학로에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신호도 짧고 큰 차들이 많아서 무서워요.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개교 전부터 제기돼 왔던 위험한 통학로 문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로는 KTX 광명역 근처의 서동로입니다. 보시다시피 8차선 도로인데요. 2017년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는 이곳에서 인근 초등학교 개교 전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근 도로의 상황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방영된 현장 포착 사실은 광명 역세권 통학로가 위험하다 편에서는 광명역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었습니다. 당시 광명 역세권 택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초등학교의 개교 전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달라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나이가 6살인데요. 이제 내후년에는 학교를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광명 역세권 안에 있는 빛가운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지금 저희 4일 1차에서 빛가운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육교가 있기는 하지만 그 육교를 가기 위해서도 8차선 도로를 일단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요. 근데 아이 혼자서 그 8차선 도로를 건널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가 될 입장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당시에도 서동로는 교통량이 많고 큰 화물차가 지나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서동로는 여전히 8차선 도로, 고속철도 KTX와 서울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앞에 있어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안양시로 연결되는 지역의 간선 도로로서 많은 차들이 이곳을 지나다닙니다. 2017년 9월 인근 초등학교가 개교하고 광명역 동편과 서편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의 통학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를 포함해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만 해도 3곳. 이들 단지 또한 입주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인근에는 중학교 또한 개교했습니다. 광명시 의회 현충열 의원은 이로 인해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한 통학로에 노출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 그 광명 역세권이 한 5천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지금 뒤로 보이시는 서동로를 통해서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8차선 도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광명 IC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모두 다 이 도로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학교 개교 이후 인근의 변화는 없었을까요? 제작진은 광명시청 도로과를 찾아가 그간의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에 대한 대처를 물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속도 감시 카메라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지정을 했고 속도 제한도 50km도 제한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과속 방지턱도 설치를 했고요. 또 그 통학 안전 도우미도 3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 시설을 그동안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실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학교 개교 이전부터 지금까지 현실 여건에 맞춰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광명시. 하지만 과거 주민들이 가장 원하던 서동로의 통학 육교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의 개교 이후 서동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속도 제한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은 통학로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로를 지나 학교를 가는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자는 직접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통학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보시면 차량이 대형 트럭도 좀 많이 다니고 경적도 많이 울리고, 보시면 여기가 8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넓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신호 때문에 뛰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가거나 뭐 부모가 같이 가지 않으면 좀 불안하죠, 이 길을. 네. 그리고 뭐 어제인가 엊그젠가 여기에서 뭐 자전거랑 승용차랑 접촉 사고도 뭐 있었다고 하는데, 대형 트럭들도 오가는 8차선 도로를 건너 통학을 하는 아이가 걱정되어 3년째 등하굣길을 함께하고 있다는 학부모. 최근에도 아이가 탄 자전거와 승용차의 접촉사고 소식이 들려와 불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작진은 또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가장 걱정되는 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일단 엄마들이 위험해서 같이 등교를 하거나 아니면 셔틀버스를 태워야 한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걸어서 가기는 일단 보폭이 좁으니까 애들이, 어린 학생들은 한 번에 건너가기 힘든 거, 그리고 또 친구들 얘기하고 가기 이런 거 많으니까 애들만은 보내지 말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여기가 지금 여기 터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터널을 달리던 차, 내려오는 차도 그렇고 올라가는 차도 그렇고 이렇게 나가면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라서 굉장히 빨리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큰 차니까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윤미숙 씨를 비롯한 다른 학부모도 대형 차량 등의 통행과 빠른 차량 속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먼 통학길과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아이들을 통학시키면서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인근 도로가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서동로에 유독 대형 차량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제작진은 현충열 의원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공장에서 뭐 납품 차량, 전체 완성 차량들이 이 도로에 하루에도 뭐 수십 대,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누가 봐도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뒤에 보시는 이 도로는 굉장히 경사가 심한 도로입니다. 그럼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차량이 밀려서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실제로 제작진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대형 차량들의 통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학부모 구본주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보다 세대가 조금 더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세대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해마다 우리 학교도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 뭐 통학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작진이 해당 초등학교의 개교 현황을 살펴봤을 때 2017년 19학급으로 개교한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55학급이 편성됐습니다. 제작진은 초등학교 인근의 교통사고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TAAS에서 해당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검색했습니다. 2019년 사고는 총 21건, 대부분이 서동로에서 일어난 차대차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중 2건은 차대 사람 사고,
게다가 각각 9살, 10살의 아이들의 교통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2017년 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통학로의 안전 문제. 그럼에도 왜 주민들이 바라는 육교 건설 등의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현충렬 의원에게 그간 주민들의 요구가 시에 전달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난 6년간 각종 간담회, 토론회, 공문 아니면 탄원서 등으로 통해 가지고 시민과 시의회가 같이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저 또한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도로에 대해서 위험한 점을 얘기를 했고 빠른 대처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의견을 광명시에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작진은 자료를 통해 2017년 통학 육교 설치 요구를 위해 경기도 의회를 방문한 주민들의 모습과 토론회, 통학로 개선, 피켓 시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명시의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에서도 안전한 통학로를 바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바라는 도보, 육교 건설 등의 직접적인 통학로 개선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제작진은 이병렬 과장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전부터 육교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하지 못한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단지별로 찬반 양론으로 주민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가장 큰 반대 사유는 그 육교 설치했을 때의 사생활 침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교를 이제 지평면에서 5m 정도 높이로 하게 되면 저층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거실에서 보행자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굉장히 많고요. 제작진은 반대 주민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반대 의견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 및 찬성 아파트 단지 주민 대표에게 보낸 성명서를 통해 반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광명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행 육교를 설치할 수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입니다. 육교를 설치했을 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2019년 광명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초중학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 방안 용역을 수행했던 경기연구원의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당시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개선 방안 중 하나로 H아파트 단지와 P아파트 단지 사이 보행 육교를 설치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는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의미잖아요. 정말 걱정이라면 사실 요새 눈높이까지 그 육교에다가 가림막을 설치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요새 기술적 방법도 있고 조경수를 심던가 이래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사생활 침해는 기분 나쁜 거지만 아이가 그런 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죽음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의 가치관의 우선순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라면 육교를 설치할 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법적인 이유인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 설치 및 관리 지침상 보행자가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을 해야 보행 육교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서동로를 횡단해서 현재 빛가온 초등학교와 중학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육교가 150m, 200m 간격으로 현재 2개소, 앞으로 설치 예정인 1개소를 합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요번에 이 육교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300m, 500m 구간에
육교가 4개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과다하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현황도 좀 고려를 그간 해왔습니다. 광명시에서 얘기한 보행 육교를 설치할 수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보행 육교 설치와 관련된 법에 명시된 보행자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세 번째는 근거리에 육교의 수가 이미 많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이 직접 살펴본 결과 현재 이미 지어진 보행 육교 2개 중 하나는 고속도로를 건너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육교 하나, 또 다른 하나는 광명역에서 환승 주차장을 가기 위해 지어진 육교입니다. 또한 시청의 말대로 광명역 동편의 아파트에서 서동로를 건널 수 있는 육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육교의 경우 지난해 12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건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민인 한 학부모는 이 육교의 건설마저 늦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곧 이제 이쪽에 육교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작년 12월에 이제 착공이 된다는 플랜카드도 이제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작년 12월에 공사한다고 했는데 언제 생기지 하고 이제 맨날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어떨 때 보니까 현수막도 이제 떨어져 있고 아예 이제 진행이 흐지부지 된 것 같아서 저희도 이 큰 도로를 매일 지나다녀야 되는데 매우 위험한 이제 상황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걱정이 굉장히 큰 입장입니다. 광명역 동편에 보행 육교가 생길 예정이라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이 육교가 생겨도 광명역 서편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여전히 서동로를 건너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5년 넘게 이어진 시간 동안에도 주민들의 찬반 양론을 조율해 더욱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하지 못한 광명시의 입장에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육교등 보완책을 요구하는 주민들. 이 방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의 해결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현충렬 의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일부 반대하시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가지고 그 모든 거를 한 곳에 모아서 서로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일부 대안이 될 수 있는 육교 또는 지하차도 아니면 판상형 육교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같이 기술적으로나 여러 얘기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보행 육교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우석 선임연구위원 또한 지난 2019년 용역 보고서에서 검토됐던 다양한 안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회전 차로에 전용 차로, 그다음에 가감속 차로, 좌회전 전용 차로 이렇게 3차로를 빼버리면 차로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또 반대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의 소통이 우선인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 우선인지 거기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선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그다음에 그 간선대로의 신호 대기가 길어서 입체 횡단 시설 쪽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직선형으로 해놓으면 그거 건너서 또 신호 기다려서 또 평면으로 또 횡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형 육교 디자인도 요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한 번만 올라가면 자기가 내리고 싶은 곳까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형식 육교를 제안을 한 겁니다. 서동로의 차로 수를 줄이는 방법, 원형식 육교를 건설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수원시 팔달구의 효성 원형 육교의 경우 사진 작가들의 단골 사진 명소로 사랑을 받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육교가 점차 없어지는 추세는 맞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입체 횡단 시설이 철거되는 게 지금 도시 환경의 추세가 맞지만 우리나라의 운전자들 교통 행태를 봤을 때는
아직도 횡단을 할 수 있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담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발단이 이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학교를 넣어놨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입시횡단 시설을 만들어서 보행자하고 자동차 간에 서로 상충하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선책인 거죠. 그래서 이병렬 과장은 현재 시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년 이런 3월 달에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4월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협치협의회와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이제 의제로 논의를 했고요. 4월 27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단지별로 의견을 청취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광명시는 각 단지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각 단지별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와 앞으로의 과정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에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거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시고 지역 설명회든 간담회든 의견 수렴을 하셔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적극적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저출산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부터 잘 지켜야 되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결론은 아이들의 안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광명시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문제를 해결 지을 수 있는 추진력이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랜 시간 지역의 현안으로 남아있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과거에 5년 동안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사고가 생기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아이를 잃는 끔찍한 사고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